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전 KDN 공공에너지 사업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신 및 전산 관련 경력자 또는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운전 면허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횡성 원주권 지사 특수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기계나 전기, 환경 등 관련 학과 졸업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예산시험장에서 시설관리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1월 1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극장 상설공연팀에서 여성 무용수를 모집합니다. 공연 출연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의 직업 떡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재헌 떡 크리에이터님, 그리고 오늘의 취업 조언 해주실 최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대표님 일부 VCR을 통해서도 만나 뵀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떡으로 퓨전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정재헌이라고 합니다. 네, 떡 크리에이터. 일단 익숙지 않은 직업이라서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지금 이제 부산에 같이 올라온 친구랑 동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IT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사를 배워가지고 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서로의 장점 살려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결합이 된 사업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을 좀 보다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떡이 좀 빵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협소하게 좀 시장 형성이 있는 걸 보고 이걸 좀 재밌게 풀어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시작하시게 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근데 기간과 상관없이 일단 저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그 몇 대를 이어온 이제 전문가분들의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분들의 역할이 이제 떡의 맛과 문화의 깊이를 이제 위한 것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떡 포함해서 이제 한식 디저트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목표와 저희가 이제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 전에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그걸 버리고 시작하셨거든요. 그만한 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외식업에 몸담고 있었는데 네. 원래 돼지고기 관련된 이제 그런 매장을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의 지형에 따라 장사를 넘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표현은 이제 바꿨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바뀐 건 종목만 그런 거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한 단계 좀 도약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에서 떡으로 넘어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주변의 반대라든지 이런 건 좀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가정이 좀 있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당연히 상의는 했는데 말 끝나기 이제 무섭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번 해보라고 혹시라도 이제 망하더라도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테니까 해보라고 든든하게 지원을 해줘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멋진 아내분이시네요. 네. 아니 교수님 요즘 이렇게 좀 청년들이 이 떡에 관련된 직업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질 만큼 이 떡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 과거에는 이제 떡이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올드한 이미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맛이 조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토속적인 입맛이 아니냐 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조금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 퓨전 떡과 디저트로서의 떡의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요. 과거에는 또 이게 떡이 이제 고칼로리 식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외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떡쿠란 말이, 그러니까 떡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떡쿠라는 말이 덕후에서 네. 떡을 합성하는 이제 언어인데 네. 떡쿠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떡이 이렇게 우리 정 대표님처럼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더욱 더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고 떡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셨을 테고요. 또 여러 가지 좀 교육도 뭐 혼자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떡의 이 저변을 넓히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이자 숙제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 분석이 우선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또 메뉴를 개발해야 됐었고요. 떡에 대한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문적인 이제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기술을 배웠었는데 예. 그게 이 숙련도가 말 그대로 이제 엄청 오래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떡집을 나온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메뉴를 개발하는데 매진을 했습니다. 네. 예, 아니, 따로 좀 찾아가서 배우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과정 같은 게 따로 없나 봐요. 예,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제 좀 전문가분들 찾아가서 네. 이제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습득을 하고요. 이제 떡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일반 음식점처럼 뭐 특별한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떡 크리에이터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요즘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면 뭐 유튜브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의 활동도 함께 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 유튜브도 지금 저희가 방송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제 떡이 지금 되게 좀 단순해 보이는데 네. 이 떡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서 인절미라든가 아니면 뭐 가래떡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요리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그렇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떡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하길 잘했다. 가장 좀 보람을 느끼시고 또 만족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만족을 해주실 때 가장 큰 기쁨을 받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인 쌀이 요즘 많이 좀 외면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 같은 업체들이 잘 해나감으로써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사명감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갈 길이 훨씬 멀긴 하지만 저희 같은 업체들이 좀 잘해 나감으로써 그 우리 미래 농업 미래에도 큰 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반대로 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그 선입견을 깨는 게 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틀을 깨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몇몇 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저희에게 좀 프레임을 좀 씌워서 예. 네, 좀 이게 판단하시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미 좀 빵 쪽 같은 지어트에 좀 많이 선호를 하시고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분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뭐 선입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걸 좀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게 글쎄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한데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일단 뭐 저희 이제 독창성과 이제 색깔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절대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남으로써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네. 방송도 이제 그런 오.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떡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떡 크리에이터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창조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에는 어떤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제약 같은 것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나이는 일단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체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체력이 좀 많이 드나요? 이 떡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요령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네. 이게 몸을 좀 쓰는 일이다 보니까는 오. 좀 체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부지런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떡을 만드는 어떤 대표님의 일과 같은 걸 한번 들어보면 아주 네.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좀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료 준비라든가 이제 떡은 이제 그날 만들어서 그날 바로 드셔야지 맛있게 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이제
이른 시간에 일찍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저녁 생활도 좀 네. 안정적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 몇 네. 시에 일어나세요, 지금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주문이 좀 많고 하다 그러면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요. 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뭐 4시, 5시에 나와서 네. 나와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본격적인 어떤 판매보다도 이 제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 판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체력이 좀 그나마 소모가 덜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떡을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재료를 이제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 이제 생활 전문가분들한테 좀 많이 조언을 좀 구하거든요. 구하고 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도 받아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떡을 이제 개발을 하고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좀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밥 대신에 그 설기를 이용했던 그 떡초밥이라는 메뉴가 좀 있었고요. 떡초밥이요? 예. 그 빵에만 있던 그 곰보빵을 이용해서 제가 고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쌀을 네. 이용해서 밀가루 없이. 오. 네, 그래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인절미도 있었고, 그 딸기 바나나 주스와 이제 아이스크림을 보고 영감을 좀 얻어가지고 만들었던 그 딸기 바나나 설기랑 초코 녹차 설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 장을 저희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그 된장 약식과 고추장 약식도 와. 네, 제가 개발해가지고 네,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름을 들어보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떡들이라서 굉장히 좀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떡초밥이요? 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떡을 좀 개발하게 된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게 단순히 좋은 재료만 이용해서 떡을 만들면은 기존에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떡집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끌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떡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보아왔던 메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데 생각을 착안을 해가지고 네,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모든 떡이 다 정말 창작과 연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중하시겠지만 좀 그 중에서도 좀 애착이 가는 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이제 저희에게 약간 나름의 유명세를 뒀던 이 팥 고목빵 인절미가 네. 좀 애착이 좀 많이 가고요. 오.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통장을 이제 새롭게 좀 조명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무감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선정하는 9월에 미스 코리아에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미가 이제 쌀미자인데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아, 이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요즘 이 쌀이 외면받고 있는데 그런 쌀을 우리 쌀을 이용해서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 선정하는 오, 거였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저희 같이 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좀 보기 좋았는지 좀 운이 좋게도 저희가 예. 선정이 돼가지고 오. 네 당연히 뭐 너무 기쁜 마음에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농업의 좀 현실을 좀 이제 좀 보게 돼가지고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남아도는 그런 상태인데 쌀은 남아도 예. 근데 네. 수입 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늘어가고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업체가 조금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떡도 물론이지만 또 우리 쌀까지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떡들, 새로운 떡들 이렇게 개발하실 때 글쎄요, 창작의 고통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시나요? 아, 일단 그 떡에 국한되지 않고요. 뭐 빵이나 그런 디저트와 그런 음식들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네. 영감을 받아서 일단 만들어 봅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좀 잘못됐다 그러면 보완을 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떡 크리에이터로서 좀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일단 항상 떡의 장점을 생각합니다. 네. 네, 떡의- 장점을. 네네네네. 네. 오. 떡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먼저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음식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한 이로움과 그 소위 말하는 인체에 해가 끼치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떡 크리에이터 뭐 여러 가지로 저는 그냥 떡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떡에 대한 장점 고민하고 뭐 식재료 고민하고 아주 기본적인 저는 아주 잘 잡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떡이라는 어떤 상품의 본질에 이제
좀 그 충실하면서 이제 다양한 변신을 시도를 해야 한다.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떡의 매력적인 고유의 그런 식감, 그다음에 이제 그 외관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또 거기다 덧입히는 것들에 예. 대한 것을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청가라 모양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네. 그 굉장히 이뻐 보이고 아주 멋져 보이면은 또 그게 우리가 식욕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관심을 예. 자극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우리 정 대표가 말씀하신 데 대한 부가적인 요소가 되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떡 크리에이터 따로 적성 같은 것들도 필요할까요? 일단 뭐 관심의 유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네. 것, 좀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건요? 그 음식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글쎄요, 좀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뭐 관심과 열정은 뭐 기본 사항이고 네. 이제 이것이 일단 융합과 콜라보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제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떡의 베이스를 놓고 거기다 뭘 토핑을 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 상상력도 풍부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저는 독서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먹는 거잖아요. 인체로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속성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도 필요하고 하여간 굉장히 아까 좀 재밌는 지적이었는데 체력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굉장히 몸을 써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매우 필요한 그런 예. 직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소비자들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재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이 자문을 구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의외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뭐 예를 그런- 들어서 네. 어떤 게 있죠? 뭐 재료가 이제 뭐 쌀을 구했을 때 뭐 이쪽 쌀은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맛이 좋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면은 되게 소상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아, 의외로.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떡집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표님의 성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이름일까요? 아, 이건 약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일찍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할머니가 저랑 이제 여동생을 이제 키워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앉아서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외롭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돌아가셨어도 그런 이 이름이 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가게를 열게 됐는데 네. 그 덕분에 할머니 이름이 이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매일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할 수 예.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동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고향 친구분과 동업을 네.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그러면 각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눠져 있나요? 아, 예. 예, 분야가. 예. 원래 시작부터가 그랬기 때문에 좀 온라인이나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된 그런 것들 하다못해 저희가 로고를 만들다든가 그런 이제 SNS 활동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가 다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게 운영을 이제 아.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좀 동업이라는 게 의견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갈등이 생길 텐데 그럴 땐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하고요. 네, 일단 서로가 이제 커리어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고 네. 그리고 일단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똑같고 또 서로가 또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둘 다. 예. 네, 그런 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 네, 좀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도. 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자, 떡 크리에이터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저는 이게 정말 직업적으로 아직 막 생겨난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궁금해요. 사실 이게 크리에이터로서의 전망을 제한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떡 시장과 좀 결합을 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이제 그 떡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좀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분량의 떡볶이도 이렇게 많이 맞아요. 포장해서 이제 네, 유통이 네. 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제 혼술 혼밥 쪽이 증가하면서
이런 시장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이제 사시사철의 간식으로 이제 떡이 좀 약간 떠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는 그 시장 전망은 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떡 크리에이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떡의 보관과 유통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네.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큰 문제가 그렇죠.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등을 통한 SNS 홍보 등을 좀 잘한다, 기술적으로 잘하고 외국인들의 입맛도 이게 사로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아주 예쁘게 소포장하거나 떡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만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들만 잘 부각을 한다면은 저는 떡 크리에이터의 시장도 커지지만 기본적으로 떡의 시장도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SNS에서 광고를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사 먹어본 적도 있고 또 외국 그 관광객들이 와서 떡집에서 그렇죠. 떡을 먹어보고 사가고 이런 모습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대표님께서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든 직후에 바로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라인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는 500개 이상 매장을 내는 게 목표고요. 500개요? 네네. 야, 그럼 거의 커피 프랜차이즈인데. 네, 그 500개 이상 내야죠. 네, 그 다음에는 미국 진출까지 저희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도 방송 보면 영어 자막까지 같이 나가거든요. 네. 미국 진출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계속해서 떡에 대한 연구도 쉬지 않고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음에는 또 어떤 떡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한테 예. 살짝 또 예고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있는 이제 곡물들이 너무 이제 좀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저는 이번에 생각한 게 지역에 있는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떡들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연구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특별히 좀 관심이 가는 식재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네. 버섯도 마찬가지고. 버섯이요? 네. 그리고 해조류를 와. 이용해서 떡을 또 만들어 보고 해조류요? 싶어요. 네. 네. 그 이제 특유의 향과 또 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이 해조류에. 네, 그걸 네. 이용한 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네. 식재료가 아닌가. 저는 과일밖에 생각을 못한 저의 창의력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떡으로 만든 한식 디저트. 글쎄요, 세계적으로도 좀 통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죠. 지금 아마 500개 프랜차이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떡 카페나 떡 방앗간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면은 저는 네. 그 떡의 어떤 디저트로서의 세계가 충분합니다. 이제 사실 유럽엔 빵이 있잖아요. 빵이 그렇죠. 이제 폭신한 질감과 부드러움이 장점이라면 우리 떡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쫄깃하고 예. 차진 식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유통과 이제 일일 이제 판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 떡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좋은 게 떡은 기본적으로 그 말하자면 약간 웰빙 푸드잖아요. 그러니까 예. 모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제 웰빙 푸드인데 사실 이슬람에서는 이제 굉장히 돼지고기나 이렇게 좀 말하자면 거부하는 그런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통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할랄 푸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또 지금 육식을 거부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인데 거기 입맛에도 디저트로서 저는 굉장히 손색이 없을 그런 게 이제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K푸드로도 저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떡에 대한 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떡을 좀 즐겨 드십니까? 뭐 저보다는 제 딸이 더 좋아합니다. 아, 네. 저처럼 떡순이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떡 크리에이터 또 저처럼 떡을 좋아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과 새로운 열망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주셔야지 떡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단순히 이제 그 뭐 퓨전 떡을 만들고 디저트를 만든다 이런 것을 좀 벗어나 가지고 일본에는 그 화과자라는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일본 가거나 하면 화과자 사오는 게 그러니까요. 유행처럼 돼 있는데 네. 그런 걸 만든다. 그래서 떡이
K푸드의 어떤 그런 그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떡 산업에 그리고 우리 농업을 또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찹쌀떡 같은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들 사가는데 다른 떡을 사서 들고 가는 관광객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떡이 또 제3의 한류 열풍에 또 앞장서는 K푸드의 선구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해 보인다. 오늘은요, 떡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취준생분들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